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에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네네. 그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뭔지 아시겠어요? 엑시머 레이저랑 femtosecond 레이저겠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이름은 femtosecond 레이저예요. 예. 하도 원장님께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이제 PD님은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시력 교정 수술에 초기에 사용하던 레이저는 엑시머 레이저고, 그게 거의 1986년 닥터 맥도넬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한 수술이거든요. 국내에서 그 레이저 장비가 수입이 되고 적용이 된 거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이상 동안 시력 교정 수술에서 기여를 한 레이저니까 굉장히 안과에서는 효자죠. 그 이후에 femtosecond 레이저가 안과에 응용된 거는 엑시머 레이저보다는 기간은 짧지만 또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femtosecond 레이저가 초기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라식은 알잖아요, 그죠? 라식을 할 때는 절편을 제작해야 되는데 각막에 그 절편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 기계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칼자이스사에서 렌티큘 익스트랙션, 스마일이라는 컨셉을 생각을 하고, 물론 회사에서만 한 건 아니지만 의사들과 같이 해서, 그때 이제 저도 엔롤이 됐던 거죠, 그 연구에. 그래서 스마일이 자리를 잡아서 10년 이상 동안 시행이 되면서 점점 엑시머 레이저의 시대는 가고 femtosecond 레이저의 시대는 올라가고, 일종의 이제 바톤 터치죠. 세대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레이저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차이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임상에서 생각을 하자면 엑시머 레이저는 환자의 각막에 레이저를 쏘면 처음에 닿는 자리에 레이저 뻔이 생겨요. 포토 어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을 태워버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몇 마이크로 사이즈의 작은 부분을 레이저가 초점이 딱 맞아서 각막에 닿으면 그 자리에 조직에 손실이 생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깎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미세하게 정교하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이죠. 근데 femtosecond 레이저는 그게 아니라, 레이저가 조사되는 부분에 조직이 파괴는 되는데 포토 디스럽션이라고 해요. 조직이 찢어진다고 할까? 근데 이제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죠. femtosecond 레이저는 투명한 조직을 통과할 수 있어요. 초점을 각막 표면에 맞추지 않고 각막의 중간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면 그 자리가 이제 디스럽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깎아내는 방식이 아닌 잘라내는 방식이다. 저는 레이저 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면과 후면에 레이저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기구로 쭉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죠. femtosecond 레이저가 옛날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지만, 안과 분야 말고도 공학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고 신박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레이저로 했을 때 시력이 더 높게 잘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게 뭔 얘기야? 어떤 게 더 잘 보이냐고? 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엑시머 레이저를 해서 우리가 라식 라섹을 하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각막을 깎아내서 만드는 모양이 최종적으로 femtosecond 레이저로 만드는 모양보다 열등하진 않아요. 열등하진 않은데, 엑시머 레이저가 처음 닿는 조직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각막의 상피를 벗겨내고 레이저를 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상피만 타지 실질이 타진 않거든요. 스마일 같은 경우 그게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상피가 안 다치니까.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외상에 대한 취약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다른 이 수술을 통해서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술을 우리가 고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일이 이 수술보다 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방구석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많죠. 라섹은 한 번만 태워내는 거고, 스마일은 칼로, 레이저 칼로 잘라내는 이렇게 거죠. 위아래를 그렇죠. 집어내서 암 전면 후면. 그래서 라섹이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 같은데,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라섹은 수술 과정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상피 벗겨놓고 레이저 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스마일 같은 경우는 레이저 하는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그 레이저 조사된 실질 내에 있는 조직을 기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이섹션 과정인데, 그게 어떤 수술자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일부 소지는 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이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합병증이 어떤 게 더 높으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아직은 스마일 쪽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술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수술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유지가 돼야지 근단시가 재발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라섹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든 게, 우리가 눈에 상처가 간 거를 눈에서 잘 알아요. 통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거든요. 상처가 주어지면 통증을 느껴야 몸이 회복이 돼요. 몸속에 있는 자동적인 리페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것들이 분비가 돼서 각막을 이루고 있는 케라토사이트라는 세포들이 활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 또 변하죠.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혼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근시 재발이나 혼탁이나 이런 게 라섹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라섹하면 3개월 동안 선글라스 끼고 다녀라, 아니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계속 잘 써라. 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약 쓰다가 안압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생겨서 녹내장 돼가지고 시력 잃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증이라는 게 안전하냐 아니냐는 수술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술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라섹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합병증들을 만들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스마일 같은 경우 그게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스마일 하면 안약 쓰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짧게 2, 3일 쓰거나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약 안 써요. 안 써도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 자외선 차단 필요 없고. 라섹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할 때 안전하다, 수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스마일처럼 하다가 협조가 안 돼서 석션 브레이크가 생기거나 박리하다가 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지, 라섹이 더 안전하다는 거는 긴 텀에서 보면 옳은 얘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엔딩으로 넘어갑니다. 춤을 출까 뭘 할까? 저처럼 이 모든 그 시력 교정 수술의 역사와 레이저의 장단점과 그런 것들을 다 환자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시대의 대세의 흐름이 지금은 femtosecan의 시대이다. 그래서 라섹은 지는 해다, 스마일은 뜨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면 스마일이 좀 더 장점이 많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스마일이 안 되는 눈일 수도 있으니까 난 무조건 스마일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옳지 않고, 결국 최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에 의해서 결과를 보셔야 되겠지만, 스마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떠돌고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대개는 공평하지 않은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